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금요일 날은 1.8%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시장은요. 딱히 나쁜 거는 없었던 시장인데 삼성전자만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삼성전자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이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성장성이 훼손됐다는 부분, 작년에 하락하는 부분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26%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설령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 관세 발효 이후에 뭐가 나왔죠?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다시 15,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금융 위기급의 수준, 즉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부양책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 즉 여기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볼 수 없는 역대급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수량을 늘려야 됩니다.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보유기간도 같이 줄이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 등락하는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즉 매매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 가격대에 있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서 AI 관련된 내용이 조금 한풀 꺾였어요. 근데 이 상황이 꺾인 게 아니라 경쟁은 계속됩니다.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관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지금 AI가 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쪽이 확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실적 발표가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AI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렇죠?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더라도 제가 실제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삼성전자의 저가를 만들어내는 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 가격대를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쪽에 대한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HBM이에요. 하나 더 있죠.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퀄컴의 수주를 이끌어냈다. 퀄컴의 수주를 이끌어낸 이후에 이걸 유지하기만 한다면 아니면 최소한 적자를 보더라도 파운드리 쪽 적자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적자를 보더라도 퀄컴을 붙잡아 놓고 생산을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엔비디아까지도 수주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삼성전자의 5만 원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급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HBM에 대한 생산량 자체도 지금 제가 내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인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입니다. 여기서 HBM 생산 능력은 하이닉스가 앞서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능력 자체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압도적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먼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하이닉스가 앞서갔고 이익률 자체도 지금 굉장히 하이닉스가 높게 받고 있죠. 근데 이 물량들을 모두 흡수해가는 쪽이 어디예요? 엔비디아예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온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의 또는 그 이상의 퀄리티를 만든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죠?
당연히 다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쪽 바닥에서 슈퍼갑입니다. 아무리 지금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가 치고 갈 수 있는 거 먼저 준비를 한 것도 있겠지만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 왜 제가 TC 본딩 장비가 HBM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HBM은 층을 쌓아서 대역폭, 즉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 속도 자체를 높여 놓은 거죠. 근데 층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필요해요? TC 본딩. 이 TC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쪽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본딩 장비 퀄리티를 넘을 수 있는 기업은 아직 없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랑 같은 거죠. 엔비디아 측에서도 확대시키고 싶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받고 마이크론에서도 받으면 더 좋은 거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도 붙이면서 엔비디아의 마진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은 실제로 장사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단가 조절에 달인입니다. 자, 근데 이 단가 조절의 달인인 젠스당조차도 지금 막고 있는 게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 바이든 정부에서도 규제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나가는? 중국 시장 쪽으로 나가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계속 흡수해가는 물량들이 줄어들었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장사황, 젠슨황 회장은 새로운 대안을 또 만들었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앞으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엔비디아 규제 강화에 맞춰서 H20 대신할 중국용 AI 칩 개발 중.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화웨이에서 지금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화웨이의 GPU하고 엔비디아의 GPU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성능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러면 쉽겠지. 근데 엔비디아가 선점하고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이기는 하지만 이 하드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장악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야지만 쿠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AI 관련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규제 강화에 맞춰서 H20을 대신할 중국용 AI 칩을 개발 중이라고 했지만 이거 실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B200 그리고 H100 그리고 H100의 저렴이 버전, 저렴하게 팔진 않았어요. 눈탱이를 친 거죠. 사양을 낮춘 버전. 이게 H100에서 H100이 만약에 10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요 내용을 반으로 딱 잘라요. 컷을 하는 겁니다. 이거 컷칩이라 그러거든요. 컷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이거 이상, 그쵸? 쿠다코어 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거 못 팔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게 가장 장점인 게 GPU의 장점인데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개를 붙여서 H100 수량만 많다면,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기사들 있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6월 중 샘플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것조차도 그냥 가장 중요한 거, 쿠다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 엔비디아밖에 못한다. 근데 이미 H100에 대한 생산은 진행이 되고 있고 신제품인 B200 이걸 넘어서 B300까지도 지금 확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뭐 미국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BM 생산 능력도 삼성전자에서 지금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이닉스 측에서 보면 월 2만 장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는 월 1.5만 장 정도의 생산 능력.
차이를 보면 대략 25%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삼성전자는 강점이 설비를 가장 강하게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D램 이게 뭐예요? 레거시 반도체예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1.5배 규모로 더 큽니다. 그리고 낸드, SSD에 대한 부분도 삼성이 낸드에서도 하이닉스, 키옥시아, JV까지 합해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이라는 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D램 공장을 HBM 쪽으로 돌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D램에 대한 생산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D램에 대한 이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건 삼성전자 측에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HBM 쪽으로 돌렸을 땐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익 구조 자체는 늘어난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5만 원 초반대에 있다. 5만 원은 어느 정도 가격대? 가장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가격대라는 점.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야, 여기서 이거 그냥 확 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이닉스도 같이 밀립니다. 자, 하이닉스가 HBM을 선점했었던 23년도부터 보면 23년도에 100%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4년도 딱 7월 달까지 해서 14만 원 정도부터 24만 원까지 거의 한 40% 이상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7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본다면 대략 3배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온 게 23년부터 24년도까지입니다. 이걸 이 구간으로 보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성장성, 즉 HBM 관련된 내용이 하이닉스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상승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그럼 하이닉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대장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퀄을 높여서 생산 능력을 높이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는 정말 더 좋아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시장성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에서는 26년도에서 27년도까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완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솔드아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생산 자체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장사황이라 그랬죠. 젠스당 회장은 새로운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중국 쪽으로 넣기 위해서. 가장 큰 수요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지만 중국 쪽에 대한 수요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사양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물량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왜? 병렬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휴 끝나고 나서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추세 자체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금요일 날 4.2% 상승해서 끝났고 삼성전자는 1.8% 떨어져서 끝났다고 이제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상을 바라고 있다. 왜? 삼성전자가 비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H100 이게 전세대 모델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B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전 세대가 있어요. 개인 사용자용으로는 지포스 3000번대 시리즈인데 이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한 겁니다. 2020년도 그때 출시가 된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뺐습니다. 물량을. 왜?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발열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퀄컴에서 파운드리 수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고 있기만 하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붙잡고 있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력을 높여갈 수 있다. 파운드리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고객을 다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퀄컴이 들어왔다. 파운드리 쪽도 가장 긍정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지금 가격만큼 좋은 가격대는 없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미국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요.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주가는 정말 최적의 구간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부터 반도체 쪽을 공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자, 5월 4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연휴 기간인데도 계속해서 소통방에서는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내용 보면 월화 이틀 연휴다. 미국은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거래가 되죠. 그리고 이틀 동안 미국 시장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적용되니까 수요일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단 주도주 보유자들은 문제가 없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미증시 62평 돌파 이후에 소외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미증시가 한 번 더 딱 튀잖아요. 튀었을 때는 미증시도 최소한의 조정 구간을 받을 겁니다. 그때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매매하는 건 가격을 확인했을 때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어때요?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는 뭐예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즉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수익 구간이 무려 70%에 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실시간 타점으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57%의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 언제 샀어요? 가격 확인, 신고가 구간 이후에 매수를 했다.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매수 최적기라 그랬죠.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씩 많게는 70%씩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보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제가 타점을 공유하는 부분은 보유 기간을 가장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수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최적의 타점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반도체가 강할 때 예를 들어서 DI와 같은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했을 때 신고가를 먼저 가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 구간 계속 나오죠.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의 매수와 함께, 그렇죠, 매수 타점이 공유될 때 매수와 함께 5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